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애니메이트 텍스트 기능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컴포지션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작업창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창을 누르시고요. 뉴 컴포지션 그리고 여기다가 예, 그냥 한글로 글자 애니메이션 전이라고 하고 사이즈는 320에 240, 그 다음에 스퀘어 픽셀에 30프레임, 그 다음 시간은 5초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배경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하나 만들 건데 만들기 전에 저와 함께 컴포지션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하지 말고 배경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와 좀 다르게 좀 짙은 녹색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배경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에 뉴에 솔리드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배경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320에 240 스퀘어 픽셀 한 다음에 또는 메이크 컴프 사이즈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색상은 흰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경을 좀 부드럽게 좀 바꾸기 위해서 제가 마스크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그 그라데이션이 먹은 것 같은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스크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마스크를 이렇게 누르시고 뉴 마스크를 누르셔도 좋고요. 또는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 툴박스에서 여기 사각형에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 그 모양 형태가 보이시죠? 형태가.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마스크, 뉴 마스크를 클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포지션의 크기대로 이렇게 노란 점에 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노란 점들이 보이지 않으시면 컴포지션 패널에서 이 마스크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지 않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작업을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으면 여러분 여기서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영문키 F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크와 관련된 옵션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시면 마스크 페더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앞에 보시면 링크가 걸려 있는데 링크를 깨시고 X축과 Y축인데 Y축 값을 적당히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먹는 듯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색상이 짙은 녹색이었고 그 상단 위에 하얀색의 배경 레이어를 하나 솔리드 레이어를 올린 다음에 거기서 마스크 페더 값을 이용해서 이 끝부분을 이렇게 약간 좀 반투명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약간 스포트라이트가 좀 받은 빛 모양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입체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저와 함께 기초 단계를 밟아 오셨기 때문에 조금씩 제가 적용을 해드리면서 또 반복을 하고 또 연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작업을 하셔야 될 것이 애니메이트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T 도구 툴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모션 이펙트라고 쓰겠습니다. 자, 모션 이펙트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검정색 왔을 때는 선택 툴 눌러서 여러분들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글자 색이 흰색에 테두리 색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넣었더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테두리 색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면색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을 좀 더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너는 약간 이렇게 좀 바꿀까요?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배경은 속성창을 닫아주시고 자물쇠로 잠궈버려서 다시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모션 이펙트라고 나와 있는 글자 레이만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션 이펙트라는 글자 레이에다가 애니메이트 텍스트 기능들을 이용해서 저와 같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성창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여시고 텍스트를 여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트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또는 풀다운 메뉴에서 애니메이트 텍스트라는 걸 누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먼저 그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트 누르신 다음에 스케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시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애니메이터에 적용했던 명령이 이게 애니메이터 1 range select scale이라는 값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와 함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range select도 활성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는 시작점, 그 다음에 end는 끝점, 그 다음에 이 범위를 좌측 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offset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값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스케일 값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100%다 보니까 크기 변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 700%로 좀 움직여 주시면 되겠고요. 700%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500% 정도만 할까요? 저와 같이. 자, 그리고 일단은 한 글자만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end를 움직이셔서 M자와 그 M자 사이에 이렇게 구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해보시면 모양 형태를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M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0%, 스타트는 0%, end는 7% 되는데 이것은 저와 똑같은 값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이 단순히 이해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굳이 이 %는 맞추지 않으셔도 되고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와 함께 여러분 옵셋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탑워치를 눌러서 0초의 키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초로 이동하신 다음에 마찬가지 100%로 이동하면서 구현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개의 키프레임이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0초에서는 옵셋이 0%이고 그 다음에 4초에서는 이것이 100%로 인해서 이 애니메이션이 M자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된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예, 키프레임의 이 간격을 좁혀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속도와는 상관없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천천히 적용을 하다 보니까 4초로 작업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 애니미 키프레임을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보면 훨씬 더 빨라지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저는 4초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초로 다시 마우스 키보드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마우스로 키프레임을 잡아서 이렇게 인디케이터에 정확하게 딱 걸어주시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나는 글자 크기뿐만 아니라 회전도 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글자가 이렇게 딱 정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또 애니메이트 텍스트라는 게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애니메이션의 속성 값을 적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글자 속성에다가 애니메이트 1에다가 여기에 스케일이 아니라 또는 로테이션을 추가를 하고 싶으실 때는 여러분 애니메이트를 눌러서 여기에 이렇게 다시 로테이션을 클릭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애니메이트 바로 옆에 보시면 애드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거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저희가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로테이션을 누르셔야 이렇게 구현이 되겠다. 즉 스케일 값과 로테이션의 속성을 한꺼번에 어디에요? 애니메이터 1, 즉 레인지 셀렉트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향을 한 바퀴 정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한 바퀴 돌리는 거니까 다시 여기다가 키프레임 좀 줘야 되겠죠? 0으로 주시고요. 자, 아무것도 없다가 로테이션을 다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테이션 스탑워치 누르시고요. 돌아가면서 4초에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한 바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형태. 그쵸?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화면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이렇게 끝까지 돌아가면서 한 바퀴가 다 돌아가는 그런 구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두 바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글자씩 두 바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끝날 때 두 바퀴가 다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형태가 이렇게 구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애니메이션의 속성을 또 추가를 하고 싶으실 때는 add 부분을 누르셔서 추가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그럼 그 방법 위에 여러분 제가 다시 로테이션을 지우시고요. 자, 로테이션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애니메이터에서 다시 로테이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터 2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범위를 또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7%까지 작업을 해주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 로테이션은 만약에 뭐 2바퀴다 이렇게 엔터를 치시고요. 그런 다음에 범위를 똑같이 이렇게 구현을 하셔야 자, 이렇게 100%까지.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자, 이번에 글자 한자당 2바퀴씩 돌아서 다시 스케일도 줄어들면서 조절이 되는 이런 애니메이션 형태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애니메이터 2를 지우고 다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방법대로 다시 이번에는 Add를 누르시고 프로퍼티스의 로테이션을 누르신 다음에요. 자, 여기는 일단 2바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볼까요? 자, 어떤가요? 조금 전에 애니메이터 2개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애니메이터 1에서도 어떤가요? 로테이션을 추가를 하고 작업을 했더니 애니메이터 2개를 만든 거와 똑같은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짧은 명령을 써서 같은 결과를 돌출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테이션 값을 제가 이미 2바퀴를 돌려 지정을 하고 이 2바퀴 지정되고 500% 크게 된 이 애니메이션 어디에다가 이 레인지 셀렉트 또는 애니메이트 1에다 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add에서 적용하셔서 값을 적용하시고 또는 애니메이터를 이용하셔서 또 적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도 보니까 오파시티가 또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파시티가 또 조절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여기 add를 누르시고 프로퍼티에서 오파시티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또 구현이 되는 0%에서부터 구현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형태로 회전도 되시고 투명도도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 값도 조절이 되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애니메이션 즉 애니메이트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 글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에는 세부적인 옵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 어드밴스 부분이라든지 또는 상단의 모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아마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도 제가 15분 단위로 끊어서 작업을 설명을 드리면 아마 10강좌에서 15강좌 뭐 약간 좀 과장되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기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두껍죠. 그렇죠?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저도 욕심 같아서는 모든 설명을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도 사실 이 애프터 이펙트의 모든 기능을 100%다 이해를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 애프터 이펙트의 한 80%에서 한 85%, 나머지 한 15%는 저도 아직 사용을 잘 하지를 못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이 애프터 이펙트의 모든 기능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고 그만큼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능이 또 추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나오는 부분보다 제가 따라가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뭐 옵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밑에 있는 어드밴스 부분은 제가 그 기본 강좌 끝나고 실 강좌 즉 응용 강좌라든지 실전 그 실무 강좌에 갔을 때 다시 한번 기초 강좌를 토대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서 보충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